네. 좀 늦게 시작이 됐네요. 네. 좀 약간 무거운 그런 기술적인 주제들이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네. 그게 돈이 됩니까? 예, 바로 작년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진양철 회장님의 캐릭터 이 대사인데요. 그리고 올해 이제 웹3에서 저희가 가장 핫한 토픽이었던 이 ST 토큰 증권, 이 과연 ST는 돈이 될까요? 네, 웹3로 시작한 이 큰 BM 중에 하나, 토큰 증권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K 주식회사 CNC 웹3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정호영 팀장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맞습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한결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 블록체인하고 웹3 사업을 고민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정말 이 프로덕이라든지 플랫폼을 만들면서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우리 곁으로 조금 부쩍 다가온 이 웹3 세상과 기행은 혁신을 할 토큰 증권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웹3로 BM이 좀 어떻게 되고 진화해 가는지 저희가 적용했던 이 케이스 사례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지속 가능 항공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쓰고버리는 땡땡땡이 돈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속 가능 항공유 과거에는요 이 처치 곤란했던 이 폐식이 그 쓰레기로만 여겨졌던 폐식용유였는데 이 폐식용유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로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이 옥수수나 이런 사탕수수 그리고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오 에너지는 기존의 이 항공유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중요하죠. 요즘에 탄소 배출량이 확연히 적습니다. 이 기술하고요 ESG의 중요성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이 화석 연료 대신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좀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BM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는 이 폐식용유 등의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혼합 비율이 증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런 폐식용유에 대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이 생산되고 수출하는 것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폐식용유가 아니라 이 다른 연료가 폐식용유 이 바이오 연료로 둔갑하는 이건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 바이오 원료 인증,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이오 원료로 사용했는지, 폐식용유로 사용을 했는지 그런 인증이 중요시되고 있고요. 이 폐식용유의 처리와 이동에 대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시하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재활용 거래 추적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리사일렉저라는 이 업체가 있고요. ESG 기업이고요. 저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최종 처리 기업까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 발생했던 이 치킨집 같은 이런 식당에서 이 치킨을 튀기고 남은 이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최종 처리 기업까지 이 폐식용유 거래 내역 모든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수출 기업이죠. 바이오 연료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었다라는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폐식용유 관련해서 ESG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 탄소 발자국 정보 이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탄소 발자국 산출에 대한 근거 자료, 이 증빙 자료로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버릴 줄만 알았던 이 폐식용유가 이렇게 돈이 되는 이런 새로운 BM이 진화되고 안정이 되고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같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받쳐주고 하면서 더욱더 완고하고 단단한 BM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기술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웹3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BM이 좀 진화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웹3로의 BM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초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이오 연료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폐식용유 추적 관리 시스템에서 시작하고요. 이 추적 관리 시스템은 탄소 발자국 산정하는 데도 당연히 이어질 것 같고 이 탄소 배출권의 인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탄소 중립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지만 탄소 배출
탄소 배출권 이 거래 플랫폼과도 연동이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요, 이 탄소 배출권은 저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 새로운 상품으로 탄소 크레딧,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게 되고 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나 투자라든지 거래를 하면서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권 이 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들이 이 대책 방안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아직은 좀 제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이 개인 투자자가 직접 여러분들도 직접 이 국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시장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의 의미가 생기면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폐식용유가 돈이 됐고요. 이 돈이 되는 이 폐식용유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의미가 생기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도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탄소 배출권 자체에도 의미를 부과하면서 가치를 부여해서 이런 금전적인 토큰 증권하고 결합하고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저는 웹3 BM에서의 진정한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이 유즈 케이스 BM들을 되게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 세계에서 돈과 금전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써 실제로 점점 빠르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이제 프롤로그에서 좀 웹3로의 BM으로 전환도 되고 이 진화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그래도 이 웹3에 대한 이 시장이라든지 SD 토큰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짚고 좀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좌측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웹3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부분은 웹3 시장 중에서 가장 큰 파이와 성장률로 시장의 중요한 주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양한 웹3 유즈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 비즈니스. 이거 바로 대중화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이 사업 경쟁이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 당연히 토큰 이코노미와 이 추적, 투명성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CBDC, 이 바로 현금의 디지털 전환인 거죠. 한국은행의 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는 작년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조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업에서는 NFT 사업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핫한 키워드죠. 우리 국내에서 증권사에서 이 토큰 증권 지금 증권사 중심으로 아주 많은 이제 협의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저희는 준비도 하고 있고 이 토큰 증권 사업에도 지금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런 이 토큰 기반의 이 사업 중심으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웹3에 대한 의미를 좀 보자면 사실 여러분들도 디지털 세계를 체감하고 있지만 그런 체감에 의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저는 의미가 쉽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웹 1.0이죠. 자, 1세대에는 단순히 읽기 전용의 소비 콘텐츠 중심인 거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인터넷 나와서 이 컴퓨터 화면으로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와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웹 2.0은 이제는 이제 이 읽기 전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뭐 작성자의 컨텐츠에 뭔가 좋아요, 댓글 이렇게 다는 그런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쓰기가 가능해진 거고요. 이래서 이제 소통을 중심으로 SNS 시장이 급속도로 좀 발전이 됐고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면서 사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고도 일컬었었죠. 그리고 이제 제 3세대 이 웹3 3.0에서는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이게 오가던 이런 무수한 정보들이 무심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받던 이 정보들이요. 이제는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이게 정보에서가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자산의 가치로 이 정보가 점점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상하고요. 이 플랫폼이 아닌 유저, 내가 내 데이터에 직접 주권을 갖게 되고 이 유저 중심 내 중심으로의 탈중앙성 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에 작성한
이 글들이 내 정보가 이 소유권을 내가 갖고 그리고 플랫폼은 내가 정보를 제공했으니 그 기반으로 나에게 토큰 기반의 보상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디지털 세계, 이 웹3 세계에서는 이 정보에 대한 소유 그리고 이런 토큰 경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개인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이 웹3의 핵심 인프라 기술인 탈중앙화 사상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NFT라든지 STO 다양한 서비스가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ST에 대한 개념은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은요. 보시면 STO, 뭐 증권형 토큰 증권 이런 많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 토큰 증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 블록체인이나 분사 원장 기반의 이 토큰 증권으로 일컫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금융 쪽, 가상자산 쪽에서 보는 쪽과 금융 쪽, 증권 쪽에서 보는 거가 조금은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국내에서 사업화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는 이제 증권형으로 조금 의미를 보려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 토큰 증권이란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토큰화이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유무형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조각조각 분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증권은 다 주식하고 계시니까 증권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분사원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증권을 디지털 자산의 이 형태로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발행 내용 그리고 권리 내용 권리자 등의 이런 증권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 이 토큰화된 이 정보로 분사원장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 증권하고 토큰 증권하고 좀 차이점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짚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식, 채권 이런 정형적인 증권들은요, 이 실물 증권 그리고 전자증권으로 발행 형태가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 증권들이 종이로 아마 종이로 한 거를 다 이렇게 아시는 거죠? 종이로 이제 발행됐던 거가 1993년도에가 이제 금융의 인프라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이 거래소 KRX하고 그리고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이렇게 금융의 인프라들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전자증권 형태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이 발행 형태가 이 분사원장 기반으로 발행하는 형태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자산들이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었던 기초 자산들이 조금 더 전자증권에서 훨씬 많은 그런 유무형의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 증권에서 지금 현재는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발행 형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돼 가지고 다르지만요. 본질적으로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자증권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이 증권으로서 규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기존의 전자증권과 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 증권화할 기초 자산 영역도 되게 넓어지고요. 그리고 소매 투자자들에게는 저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던 자산들, 예를 들면 상업 빌딩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 선박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투자 상품도 많아지면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기회 가치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런 비상장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저는 이제 국가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쟁력도 조금은 튼튼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토큰 증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하는 분사원장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이 전자증권에서는 발행이라든지 유통, 거래, 분배, 청산 이런 프로세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기관들의 그런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발생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고 고비용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토큰 이
토큰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분산 원장의 블록체인의 특징인 위변조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거래 내역들을 조금만 더 투명하고 그리고 신뢰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에 보시면은 많이 여기도 그 기사라든지 이것도 있으시겠지만, 이 시장 규모 예측하는 거가 굉장히 매일매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단위가 이게 진짜로 이렇게 맞나 싶은데, 지금 자료가 지금 조금 잘못됐거든요. 제가 이전 자료가 조금 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2030년까지 저희가 16조 달러 규모로 이 하나로 하면은 약 2경입니다. 지금 2천조가 아니라 2경이고요. 네, 정정도 되고, 저는 이 경이라는 이 규모 자체가 이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규모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세계 GDP 대비해서 약 10%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보면 시장이 내년도에 한 3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376조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는 내년도가 34조가 되려면 빠르게 시장이 개화가 되고 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조금은 더딘 것 같아서 내년도에 34조 전망이 이게 밝을지 이거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면은 빠르게 지난 2월이죠. 금융당국의 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서 드디어 이 토큰 증권은 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 증권사 그리고 조각 투자사, 블록체인 업체들이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잠깐만 조금 퀵하게 이제 좀 짚어보면요, 이 토큰 증권의 발행자하고 유통시장의 운영자 간에 분명히 이해 상충이 방지하고, 이 상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하고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각 투자 플랫폼은 발행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유통 플랫폼과 당연히 이제 연계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 토큰 증권도 KRS에서도 당연히 거래가 이제 될 거지만 규모를 제한해서요, 장외 거래 중개도 이렇게 허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장외 거래 중개업 신설이 되고, 일반 소액 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 매매 중개 업무도 허용됨으로써 이제 저는 소규모 유통 시장도 분명히 오고, 여러분도 곧 있으면은 이 ST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지금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법 규제가 다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확실하고 좀 단단하게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현재 이 토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토큰 시장의 법적, 제도적을 단단하게 해달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도 당연히 이 시대와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ST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SK 주식회사 CNC가 이 고객들의 ITS 파트너로서 당연히 이런 구축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금융사, 증권사 대상으로 ST 구축 사업도 물론 진행하고 있지만, 이 ST 생태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파트너사들과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맞춤형 올인원 이 ST 서비스도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ST 올인원 서비스에서 이 체인지트라는 저희 블록체인 프로덕트입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당연히 기술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ST 대상의 자산 발굴부터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ST 상품 설계, 그리고 당연히 또 법률 자문이나 새로운 거니까요, 자문이라든지 이 컨설팅도 당연히 같이 여러 구성하는 파트너 분들과 함께 이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체인지라는 프로덕트는 저희 플랫폼 메인넷과 그리고 ST AP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ST 발행부터 이 계정 상품 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좀 간편하게 호출도 좀 해주고요, 이런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업체를 넘어서서 이 ST 시장 선점을 위해서 생태계 구축에 앞서 나가고자 하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ST 그게 돈이 될까요?
네, 저는 웹3 BM의 핵심이고 이게 앞으로는 중점적인 이런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이 ST는 당연히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웹3양 BM을 꿈꾸고 있는 SK 주식회사 CNC 웹3 플랫폼 체인제트는요. 전통적인 이 비즈니스하고 저희가 웹3 뉴 비즈니스를 함께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웹 2.0 세대와 웹 3.0 세대에 대해서 브릿지롤 역할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당연히 정보의 출현이라든지 제공 자체가 혁명이었던 우리 웹 2.0 세대에서 정보의 이동, 소유, 이 거래 등의 조금씩의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정보에서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바뀌는 것. 이것이 웹3 세대의 저는 자산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 정보가 자산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체인제트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의 인프라 역할을 제공하는 역할로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FT라든지 NFT, STO 등 토큰 기반의 다양한 자산으로 웹3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저의 사랑하는 이 두 딸 아이가 더 멋진 미래의 디지털 세상 속에서 되게 많이 세상을 꿈꾸고 살아갈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래를 제가 직업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저는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BM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좀 짧지만 이야기를 할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렇게 이 웹3로 꿈꾸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SK 주식회사 CNC의 웹3 사업 개발 정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